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힐퍼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어, 강의 영상을 녹화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빠가지고 거의 뭐 녹음할 진짜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애기도 많이 크고 또 개인적인 일정이 많아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운동선상 증후군 마무리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구상한 건 많은데 참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지금 오프라인 강의를 또 이제, 물리치료사 이제 학교 동기를 이제 대상으로 또 지금, 쇼츠 올린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오프라인 강의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데모를 돌리고 있는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아는 거랑, 그리고 내가 환자를 치료하는 거랑, 치료사를 교육하는 거는 또 너무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치료 환자를 보고 평가를 하고 치료하는 그 과정이 정말 이제 스무스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그 흐름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되게 고민할 게 진짜 많은 것 같고 효과를 내고 이런 거는 이제 환자를 치료하니까 뭐, 좀 익숙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평가를 어느 부분부터 어디까지 알려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과연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요. 일단은 온라인 강의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일단 온라인 강의를 지금은 이제 셜리 셜먼 운동 손상 증후군 책을 리뷰하는 강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진짜 제가 어, 설명하는 그냥 강의를 이제 온라인으로 뭐 비싸진 않지만 뭐 줌으로 하든 아니면 녹화를 떠서 뭐 보내드리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중입니다. 여러 가지 뭐 줌이나 뭐 라인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하면 또 영상을 또 보여주면 끊긴단 말이죠. 그 깔끔하게 또 안 되고 그래서 녹화를 떠서 하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그러기엔 좋은데 또 그러기에는 조금 녹화본을 보내드리는 게 맞는 건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PPT 파일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듣는 분들은 지금 제 이 리뷰 강의가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 아마 온라인 강의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식은 다 넣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 어깨 파트 그리고 허리 골반 파트 요걸로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 어깨를 치료하는데 또 평가하는데 어, 일단 제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랑 또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들이 들어가는지 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어,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어보시고 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실제로도 이게 말로 들어서 잘 모르겠다 하면 이제 거기서 더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프라인 뭐 강의로 오신다거나 뭐 하는 쪽으로 가야겠죠. 일단은 온라인으로 그래도 치료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 연차가 높으신 분들은 충분히 제 온라인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많은 힌트를 얻어갈 수 있도록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PPT 파일을 계속 뭐 짬나는 시간대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운동선상 증후군 리뷰가 조금 늦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 환자도 좀 많아지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홈핏도 또 일정이 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올해 목표한 걸 이루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좀 이번 연도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저로 인해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구독자 드디어 200명이 넘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0명 진짜 댓글 하나도 없고, 진짜 조회수도 진짜 거의 한 5명 막 이렇게 보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200명을 제가 넘는다는 게, 와, 진짜 저한테는 엄청 큰일이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유튜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뭐 1000명인가 넘어가지고 이제 광고도 할 수 있고, 막 그래서 저한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100명도 안 됐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전 언제 될까요? 그랬는데 막 알려주시고 하셨는데 진짜 200명이 됐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는 또 댓글도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 댓글 보면 진짜 힘이 너무 나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헛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진짜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댓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 부탁 좀 드립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서론이 너무 길었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23번째 리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금 어깨 하관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프레션, 스카풀라 디프레션의 상태인 거죠. 이 사람도 지금 완전 옷걸이 어깨죠. 이 하견 체형 정말 많아요. 요즘 사람들이 하견 체형이 진짜 많은데 이 하견 체형인 사람들 이제 견갑골의 하방회전 포지션이죠. 보통은 하방회전 포지션 되면서 어깨 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팔은 이제 우리가 팔은 이제 웬만하면 중력 때문에 일자예요. 이렇게 일자. 네. 일자인데 외전돼 있진 않아요. 보통은 심하지 않으면. 근데 이 견갑골이 하방회전이 됐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 상완골이 외전됐다는 뜻과 같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일자지만 어깨 견갑골이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외전된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적인 어깨 관절 외전 포지션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헬스 트레이너 같은 분들, 특히 이제 막 끌어내리는 운동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런 하방회전 포지션 플러스 이 상완골도 외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이 외전 근육들이 엄청 타이트한 그런 상황이겠죠. 어, 훨씬 더 외전 포지션이 된 거죠.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거 구하기도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지하철 가면은 진짜 이런 사람들 허다한데 사진 찾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견갑골이 하방 외전 돼 있고 또 상완골은 또 외전돼 있고 정말 완전 외전 포지션인 거죠. 심하게 GH 조인트가 외전 포지션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미 스타트가 외전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생활할 때 진짜 내가 외전 동작을 하려고 하면 이미 외전 포지션인 상태에서 외전 동작을 하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이 이제 정상적인 정렬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높겠죠. 이미 외전돼 있는데 거기서 더 외전을 하려고 하니까 찝히게 되는 겁니다. 충돌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세하는 것과 보통 사람이 만세하는 거랑은 이 GH 조인트 외전 범위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세를 하려면요. 왜냐면 이 견갑골도 상방회전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데 이미 하방회전 포지션에서 그리고 이미 외전된 포지션에서 이 팔을 귀까지 올리려고 한다면
이 GH 조인트가 정상 ROM을 넘어서는 움직임을 해줘야만 이 팔을 귀 높이까지, 귀가 닿게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나 여러 가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은 이제 이 견갑골에 지금 하방회전 되어 있고 또 디프레션 되어 있는 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리려고 하니까 GH 조인트가 이 기능을 대신 보상을 하면서 이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무리가 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되고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이게 정상이죠. 여기서 이렇게 90도 외전하면 단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완골이 움직이는 거 말고 이 상완골이 가만히 있다고 해봐요. 근데 이 견갑골이 하방회전 되면 이렇게 단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완골이 움직이냐 견갑골이 움직이냐의 차이입니다. 사실 외전된 건 똑같다는 거죠. 상완골이 가만히 있고 얘가 움직여서 외전시키냐 아니면 견갑골이 가만히 있고 상완골이 외전하면서 외전 포지션이 되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팔만 보지 말고 견갑골이랑 같이 봐서 이게 GH 조인트의 외전 포지션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사람들, 이런 체형인 분들은 일단 그 늘어난 상부 승모근, 뭐 이제 어깨 관절 중심화 이런 거 하기 전에 그 광배근을 좀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 광배근이 당연히 이 체형 틀어짐의 원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그렇진 않지만 이런 체형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광배근과 같은 이 큰 근육이 계속 과하게 긴장돼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어깨관절 중심화와 또 견갑골 축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치료,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지금 광배근은 약간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배근이 원인은 아니지만 광배근을 좀 해줘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광배근을 풀어줄 때는 그냥 풀면 좀 의미가 없고요. 저렇게 사실 완전 완벽하게 제가 생각하는 자세는 아니지만 비슷해요. 이렇게 치료사가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올려진 상태에서 여기를 막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 광배근 라인 있죠? 엄청 아파하고 뭐 외전근까지 같이 좀 풀어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준 상태에서 풀어주면 너무 좋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팔 다시 들어보세요 하면 팔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올려준 상태에서 풀어줘라. 팔을 내린 상태에서 푸는 것보다 이렇게 팔을 올려준 상태에서 풀어주는 게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치료사가. 안 그러면 여기 상부 승모근이 엄청 과하게 긴장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이 견갑골이 하방회전 된 사람이 이렇게 올린 거니까 그 하방회전 된 상태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상부 승모근이 그러니까 상방회전이 싹 이렇게 일어나면서 상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전극은 이렇게 콜디네이션으로 써지지가 않고 그냥 어떻게든 제껴 올리려고 뭐 상부 승모근이나 견갑근 같은 근육들이 과하게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긴장이 되지 않게 이 팔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 팔무게가 이 상부 승모근으로 실리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 상부 승모근이나 견갑근은 긴장도가 없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광배근을 풀어주고 외전근 같은 근육들을 풀어주면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어깨관절 중심화나 상부 승모근의 이제 길이 회복을 해주면 너무 좋겠죠. 이 견갑골의 축을 맞춰주는 것도요. 그래서 미리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좌우 중에 상대적으로 더 처져 있는 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처진 경우도 있지만 좌우 중에 어느 한쪽이 더 처진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처진 쪽이 이 팔과 몸통의 연결성이 끊어져서 이렇게 처져지는 경우가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연결성이 끊어지면 그 팔무게가 온전히 상부 승모근이나 이런 능형근 같은 쪽으로 실리게 돼요. 이 팔 무게 자체가. 그래서 중력이 계속 노출돼 있잖아요. 중력이 계속 끌어당기는데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근육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팔무게 때문에. 팔무게가 다 여기로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여기가 막 뻐근하고 여기 안쪽도 뻐근하고 연결성이 끊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는 견갑골 위치를 자꾸 올려준다, 뭐 상방회전 시켜준다 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이 어깨 관절의 중심화를 회복시키는 게 좀 선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몸과 팔이 연결성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팔무게가 이 상부승모근이랑 이 능형근 쪽으로 실리지가 않게 됩니다. 이게 아구가 싹 맞으면요. 근데 아구가 좀 빠지거나 전방활주 증후군 같은 근육 그런 틀어짐이 있으면 아구가 좀 빠져 있으면 그 팔무게가 다 글로 실려요. 상부승모근, 능형근 같은 데로. 그러면서 되게 팽팽해지면서 그 뻐근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뻐근하니까 또 풀어주죠. 그럼 이게 근데 이제 늘어나면서 팽팽하면서 뻐근한 건데 과하게 짧아지면서 긴장돼서 뻐근한 게 아닌데 당연히 풀어줄 땐 편하지만 다시 또 아파지는 거죠. 이 연결성, 이 GH 조인트가 아구가 볼앤 소켓에 그러니까 소켓에 볼이 싹 들어가지 않으면 연결성이 그러니까 소켓에 볼이 싹 들어가야지만 연결성이 회복이 되고 그래야지만 상부승모근이나 능형근 쪽으로 이제 부하가 안 실리게 되는데 그래서 꼭 이 GH 조인트를 회복을 해야 된다. 중심화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만 늘어난 경우가 왜 이게 늘어났냐 이거예요. 이쪽만 뭐 승모근 스트레칭 한 게 아니잖아요. 왜 우측만 저렇게 오른쪽만 여기도 오른쪽 여기도 오른쪽 둘 다 똑같네요. 왜 오른쪽만 저렇게 견갑골이 하강 포지션이 됐냐 이거예요. 왜 능형근이 이쪽이 더 늘어났냐 이거예요. 여기만 스트레칭 해준 게 아닌데 따로. 왜 그랬는지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좀 이렇게 추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인에 대한 접근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승모근이 늘어났네. 승모근 길이 회복 운동. 이게 아니라 왜 승모근이 여기만 늘어났을까? 왼쪽은 멀쩡한데 오른쪽이 왜 늘어났지? 그거를 파악하고 좀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제 결과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좀 이 치료의 그 회로가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팔꿈치가 바라보는 방향이 좌우가 좀 달라요.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보시면 좀 다르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외회전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GH 조인트가 조금 더 외회전 틀어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힌트가 나왔죠. 지금 여기 상부승모근이 늘어나고 능형근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하강 포지션이 돼 있고 그 상태에서 또 이 GH 조인트가 외회전 틀어짐이 있네요. 그러면 이 GH 조인트의 중심화가 진짜 탈중심화가 더 되었구나. 이 좌측보다. 그래서 탈중심화가 일어날수록 이 팔 무게가 팔이랑 몸이 연결이 안 되니까 이 팔 무게가 다 상부 승모근이나 능형근 쪽을 계속 늘어뜨리고 있구나. 텐션을 걸리게 하는구나. 라는 가설이 조금 맞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왜 오른쪽만 외전 틀어짐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전 틀어짐이 있어서 이 전방활주 증후군이 생겼다 이거예요. 근데 왜 외전 틀어짐이 우측에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또. 근데 이거는 보통 축이 아닌, 그러니까 축과 멀어진 쪽, 축과 멀어진 관절에서 발생하는 회전 틀어짐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측이 이 사람의 체중심의 축이라고 했을 때 그 반대편 우측은 축을 기준으로 자꾸 이제 회전하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문을 생각해 봤을 때도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이게 고정축이에요. 그러면 이걸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이 축이 한쪽이 축을 쏠리면 반대쪽은 계속 얘를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든 앞으로 돌든 뒤로 돌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축은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체중심에 대한 축은. 그러니까 여기 좌측이 만약에 체중심의 축이에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다 회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축이랑 멀어진 쪽은. 뭐 여기 외회전 틀어짐, 뭐 여기 머리에 회전 틀어짐, 뭐 견갑골에 회전 틀어짐, 견갑골에 뭐 전이냐, 리트렉션이냐, 뭐 이 골반의 전방 회전이냐, 후방 회전이냐, 막 이렇게 싹싹 이렇게 도는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경골의 이제 회전 틀어짐이죠. 그리고 뭐 이 고관절의 외회전 틀어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체중심이 쏠린 쪽, 거기가 이제 축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의 체중심의 축이 되는 건데, 그 축과 반대되는 쪽은 회전 틀어짐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 문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이 상체 쪽 위주로 회전 틀어짐이 많이 일어나는지 하체 쪽으로 회전 틀어짐이 많이 일어나는지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둘 다 좌측으로 체중심이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어깨 높이 많이 다르죠. 근데 이 어깨 아니 골반의 높이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분은 하체 회전 틀어짐이 좀 더 강한 분. 이분은 상체 회전 틀어짐이 좀 더 강한 분. 둘 다 좌측이 축으로 형성돼 있을 때 반대쪽이 회전 틀어짐이 있는데 상체 쪽으로 회전 틀어짐이 더 많이 심한지 아니면 하체 쪽으로 회전 틀어짐이 더 심한지 이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다는 말입니다. 뭐 다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봤을 때 주두의 방향을 봤을 때 이쪽이 더 외회전 틀어짐이 있네. 그럼 좌측이 이 체중심의 축이 이 사람이 좌측으로 좀 쏠려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체중심의 불균형은 회전 틀어짐을 야기시켜요. 그러니까 축과 멀어진 쪽은 회전 틀어짐이 좀 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전 틀어짐은 결국 어깨관절 중심발을 이탈하는 힘을 계속해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외회전 틀어짐이 발생을 하니까 외회전 근육이 단축되겠죠. 외회전 근육이 단축되고 후방의 공간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 후방할주가 일어나야 되는데 플렉션 할 때나 뭐 내외전 할 때나 후방 상한 골두가 후방할주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외회전 근육이 계속 타이트해지고 후방의 공간이 사라지니까 전방으로 빠지는 거예요, 골두가. 그러면서 어깨관절 중심화가 탈중심화가 되어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심 불균형을 확인을 하고 교정을 해줬을 때 어깨가 훨씬 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축이라는 게 한쪽으로 쏠려진 게 사라지니까 이 회전 틀어짐이 발생하는 그 토크가 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어깨가 좀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왜 처져 있는지, 왜 한쪽만 처져 있는지 단순히 상부 승모근이 늘어난 것만 이제 평가하면 길이에 대한 개념으로만 치료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어났네, 짧아졌네, 뭐 이런 식으로만. 근데 왜 승모근이 늘어났을까? 좌우 중에 왜 우측만 더 늘어났을까? 따로 그쪽만 스트레칭을 평소에 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누가 승모근을
늘리는, 자꾸 늘어뜨리는 힘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죠. 이게 어깨가 탈중심화가 되면서 몸이랑 팔의 연결성이 끊어지면서 그 팔무게가 온전히 승모근이나 능형근 쪽으로 실리게 되진 않았을까? 그러면서 점점 늘어나진 않았을까? 그 팔무게가 그쪽으로 실리면서. 근데 그렇다면 어깨 탈중심화는 왜 오른쪽만 탈중심화가 생겼냐? 좌측은 중심화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데. 체중심의 불균형으로 인한 회전 틀어짐 토크를 계속해서 제공받아서 발생한 것은 아닐까. 고정축이 있으니까 그 축과 멀어진 쪽은 계속 회전이 아무래도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서 근육의 불균형, 그러면서 회전 틀어짐, 그러면서 탈중심화가 발생한 건 아닐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깨 관절은 이제 중심화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목어깨 라인이 왜 자꾸 뭉친 그 느낌이 드냐 이거예요. 정말 근육이 짧아지고 과사용되고 뭉쳐있고 그래서 그런 거면 풀어주면 상관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늘어나면서 팽팽해진 느낌이 늘어나면서 팽팽해져서 뭉친 느낌이 든 건 아닌지 그거를 이제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견갑골의 위치도 좀 평가를 해보고 좌우 중에 늘어난 쪽이 아픈 건지 아니면 짧아진 쪽이 아픈 건지 어, 이 사람의 지금 몸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치료를 해야겠죠. 그냥 뭉쳐 있는 느낌 들다, 뻐근하다고 다 풀어주면 안 되겠죠. 어, 그리고 외회전 틀어짐은 왜 있냐? 왜 이 사람은 외회전 틀어짐이 있냐? 단순히 외회전 근육이 짧아졌구나. 스트레칭 해줘야겠다. 반대편 근육은 뭐 운동해줘야겠다. 어, 그런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은 좌측보다 우측 외회전 근육이 더 짧아져 버렸는지 그쪽만 외회전 근육 운동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람은 평소 생활을 했는데 오른쪽 외회전 근육이 더 짧아졌잖아요. 왼쪽보다. 그러면서 탈중심화가 일어났잖아요. 왜 오른쪽이 더 짧아졌냐 이거죠.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중심의 불균형으로 인한 축에 의한 회전 틀어짐이 발생한 건 아닌지 체중심의 좌우 차이가 정말 심하진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좌우 차이가 심하면 체중심의 좌우 차이가 심하면 그 불균형이 심하면 아 그것 때문에 이 어깨 탈중심화가 좀 발생하게 되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결과 그냥 외저근이 짧아졌네, 외전 틀어짐이 생겼네, 왜 승모근이 늘어났네, 그냥 이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중심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의 그림은 이제 제가 실제로 치료해드렸던 이제 허리 통증 환자 체형 교정 비포 애프터 사진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인스타를 하는데 인스타에 이제 계속 그 비포 애프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뭐 놀러 오셔도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얘기한 거고요. 이어서 하면 먼저 이제 이게 비포 사진이고요. 이게 애프터 사진입니다. 비포 사진을 먼저 보면은 몸통을 숙일 때 골반이 틀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몸통을 숙인 상태에서 찍은 건데요. 골반이 이쪽으로 좀 가 있죠. 우리가 보통 허리를 숙일 때 그냥 숙이는 동작, 이 허리 척추 레벨의 플렉션 동작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디스크 같은 경우 이제 허리 숙일 때 많이 아파하시는데 뒤쪽 허리가 굽어지니까 뒤쪽에 그 디스크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압박이 뒤로 이제 디스크가 더 나올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경을 더 누르면서 아픈 게 아닐까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그림처럼 골반이 틀어져요. 그냥 굽힘 동작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면
그러니까 몸통을 숙일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뒤에서 자세히 보면 골반이 틀어지면서 숙이는 동작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처럼.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지면 골반이 엄청 큰데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는 당연히 딸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골반에 그 틀어진 골반 방향으로. 그러니까 골반에서 회전 틀어짐이 발생을 했으면 허리에도 회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이 걸린 상태에서 몸을 숙이니까 이 허리에서는 플렉션과 로테이션이 동시에 이 허리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스크가 나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레 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구부리는 게 아니라 돌려서 구부리면 잘 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테이션 된 상태에서 구부리니까 디스크가 나오는 그 힘의 최적의 힘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구부려서 뒤에 공간이 넓어져서 디스크가 뒤로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돌려 짜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이 걸려있지 않고 단순히 플렉션만 한다면 허리 통증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근거로 애프터 사진 보면은 허리 통증을 전혀 못 느끼셨어요. 이때는 이제 이 비포에서는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골반이 일자잖아요, 지금. 그 체간이랑 지금 체간이랑 일직선을 유지하고 있죠. 교정을 해서. 이거 잘못 그렸네요. 아무튼 이 엉덩이가 이쪽으로 가 있는데 여기는 좀 중심화가 돼 있죠. 이때는 허리 안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디스크를 넣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이 사람의 디스크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이 플렉션 한 건데, 그러니까 플렉션이 문제가 아니란 소리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마다 허리 통증이 숙일 때 허리 통증 느껴지는 게 다 원인이 다르죠. 뭐 고관절의 탈중심화로 인해서 원래 햄스트링으로 텐션이 걸려야 되는데 허리 골반이 더 늘어나면서 텐션이 걸리는 경우, 뭐 그래서 아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회전 틀어짐, 특히 체중심 불균형으로 인한 허리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플렉션 할 때는 이 사람이 허리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허리를 굽어서 허리를 구부릴 때 허리가 아팠던 게 아니라 골반 회전 틀어짐이 있고 그러면서 허리에 회전 힘이 걸린 상태에서 구부리니까 아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반의 회전 틀어짐을 교정을 해주니까 허리가 회전될 일이 없고 그럼 그 상태에서 구부리니까 통증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몸을 숙일 때 골반이 틀어지냐 이거예요. 바로 체중심입니다. 체중심. 이거 설명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포 사진에 보시면 지금 왼쪽으로 지금 가 있잖아요. 엉덩이가 이렇게 이게 숙였을 때 이 사람 체중이 어디로 쏠려 있어야 이런 모습을 향할까요? 딱 봤을 때 여기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체중이 쏠려 있으면 엉덩이가 이쪽으로 가요. 체중심 쪽으로. 근데 이제 비슷해지니까 안 쏠린 거죠. 한쪽으로. 그러니까 좌측으로 체중이 쏠린 상태에서 몸통을 숙이면 저런 패턴의 움직임이 발생을 합니다. 한번 치료사분들은 허리를 자기가 숙여보고 왼쪽으로 체중을 쏠린 상태에서 숙여보시고 오른쪽 체중 쏠린 상태에서 한번 숙여보세요. 그러면 이게 뭔 느낌인지 바로 오실 겁니다.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로 체중이 쏠려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허리를 숙였다고 생각하지 뭐 어디가 쏠려 있는 상태로 숙였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캐치하고 교정하고 할 이제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체중심 불균형이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은 왜 골반이 이렇게 삐뚤어질까? 허리를 숙일 때? 이건 체중심 불균형 때문이다. 틀어진 쪽으로 체중이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한발서기 테스트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이쪽으로 체중이 쏠려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체중심 불균형의 원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체중심을 좀 균형 있게 교정을 하고 이렇게 애프터 사진처럼 몸을 숙일 때 더 이상 회전 틀어짐이 발생하지 않게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원인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그래서 당연히 뭐 환자를 뭐 테이블에 눕혀서 치료하든 뭐 수파인으로 치료하든 뭐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 있을 때 체중이 균등해져야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스파인에서 아무리 근육 문치인데 뭐 고관절 잘 맞춰놓고 뭐 허리 근육 근육 긴장도 뭐 아무리 맞춰줘도 서 있을 때 쏠려 있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 있을 때 체중심이 비슷해져야 좋아진다. 그거를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파인에서 운동을 잘하고 코어 활성화가 좋아도 실질적으로 서 있을 때 체중심이 비슷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골반이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리에 회전이 안 걸리고 그러면서 숙일 때 허리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깨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이 있어서도 이 체중심 불균형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깨 문제 말고도 허리 문제에서도 체중심이 너무 중요하다. 체중심 불균형을 해결하는 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체중심의 불균형은 제가 복압, IAP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체중심이 진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IAP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DNS에서 복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두 가지 부위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복압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하나는 아랫배 IAP, 두 번째는 뒤 옆구리 IAP예요. 이 두 가지 부위를 복압이 형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 사람은 복압이 좋구나, 안 좋구나를 평가하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전 영상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릴 거는 뒤 옆구리 IAP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셔도 앉아서도 평가할 수 있고 수파인에서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 끝나는 지점 바로 안쪽에 거기에 이제 복압이 형성이 잘 돼 있는지, 호흡을 할 때 거기로 호흡이 잘 들어가지는지, 아니면 코어 운동 같은 걸 할 때 거기로 복압이 형성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좌측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이 좌측 사진을 보시면 쉐입만, 그러니까 이 몸통의 쉐입만 봐도 양쪽의 복압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복압은 횡격막과 골반 기저근의 평행할수록 그 복압의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비뼈랑 골반의 포지션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복압은. 왜냐면 그게 평행할수록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갈비뼈 위치, 골반의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복압의 퀄리티가 좌지우지된다. 근데 이 좌측 사진 보면, 이 사진 보면 골반의 좌우 높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조금 더 낮고 이쪽이 좀 더 높죠. 지금 앉아있는 상태인데 체중심이 그럼 이쪽으로 좀 더 쏠려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엉덩이는 다 있지만 의자에 다 있지만 이쪽으로 조금 더 지지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골반 높이가 좀 다르죠. 지금 좌우가 다르죠. 이런 사람은 골반 높이가 달라요. 그리고 골반 포지션이 좌우가 좀 달라요. 그러면 복압도
복압은 골반 포지션에 따라서 엄청 좌지우지 된다 했잖아요. 갈비뼈 위치와 골반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골반이 좌우가 이렇게 높이가 달라버리니까 복압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좌측 보면은 복압이 좀 잘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우측은 딱 이렇게 싹 들어가 있죠. 딱 봐도 복압이 빠져 있어 보입니다. 쉐입 자체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압은 호흡이 그쪽으로 평소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야 복압도 그쪽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쉐입부터가 컨케이브 하다는 거예요. 그럼 호흡이 평소에 글로 잘 안 들어갔다는 소리죠. 부풀려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쪽으로. 호흡이.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사가 손을 안 대고 있어도 이미 쉐입만 봐도 이쪽으로는 애초에 들어간 적이 별로 없구나. 살면서 이 사람이. 쉐입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호흡이 그쪽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복압 형성도 평소에 그쪽으로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보면은 우측이 약간 여기 보면 살짝 여기가 이제 척추 길이끈이 좀 더 과긴장되어 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이 좌측보다, 그러니까 좌우를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금 더 척추 길이끈이 조금 더 과긴장되어 있어요. 우측이 좌측보다는. 그래서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좌측은 좀 더 복압으로 체간의 안정화를 형성을 한 거고, 우측은 주로 척추 길이끈 같은 글로벌 머슬로 체간을 좀 안정화시켰다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네. 둘 다 체간 안정화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살면서 체간 안정화 필요하는데 좌측은 약간 복압으로 한 거고 우측은 약간 길이끈으로 좀 보상을 한 거죠. 왜냐면 복압이 부족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왜 좌측은 복압을 잘 쓰고 상대적으로 왜 오른쪽은 복압을 못 쓰고 길이끈으로만 쓰냐. 체간 안정화를 할 때 뭐 이 사람이 좌측만 뭐 복압 안정화 막 운동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른쪽은 뭐 길이끈 운동만 한 건 아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은. 좌우 골반 높이가 그리고 왜 좌우 골반 높이가 다르냐 이거예요. 왜 달라졌을까? 왜 안정화 패턴이 이럴까? 좌우가 왜 이럴까? 왜 좌우 체간 안정화 전략이 이렇게 달라질까? 좌우가 이렇게 다를까? 좌측만 복압 훈련 따로 한 걸까? 우측만 길이끈 훈련을 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체중심의 불균형이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좌측으로 쏠린 체중심이 골반의 높이를 변화시키고 골반의 높이가 좌우가 달라지면 복압의 형성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앉아 있을 때도 좌측이 더 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서 있을 때도 뻔하죠. 서 있을 때도 좌측으로 더 체중심이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체중심이 좌측으로 이 사람의 몸의 축이 좌측으로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우측 여성분을 보면 조금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심이 여기서 요 사진을 보시면 체중심이 이렇게 쏠려 있지 않은 쪽, 그러니까 우측인 거죠. 우측은 회전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골반이 전방으로 회전하게 되면 그 동측, 그 우측의 옆구리는 계속 회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압이나 이런 걸 형성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좌측으로 이제 쏠려 있으니까 체중이, 그러니까 좌측이 이 사람의 몸의 축이 된 거죠.
그러면 축이랑 반대쪽은 회전이 계속 일어난다 했잖아요. 회전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쪽으로 복압을 형성하기가 어렵죠. 계속 회전이 일어나는데 골반이 계속 전방회전 됐다가 돌아왔다 하는데 그쪽이 복압이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체중심과 가까운 체간은 이 고정하는 역할을 평소에 주로 하다 보니까, 왜냐면 축이니까, 축이라는 건 고정돼 있어서 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하는 역할을 좌측 체간은 주로 한 거죠. 그래서 뭐 척추 기립근이든 아니면 복압이든 우측보다는 더 활성화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고정을 해야 되니까. 애초에 그쪽만 고정하니까 그쪽으로 축이 쏠려 있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그래서 뭐 오른쪽이 무조건 안 좋고 왼쪽은 무조건 뭐 좋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조건 이런 사람이든 무조건 오른쪽이 더 아프다.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오른쪽이 아픈 거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이 좌측은 고정축인 만큼 그 고정축을 형성해야 되니까 그만큼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안정화를 이제 복압으로 감당했다면 다행이지만 이제 척추 기립근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축의 역할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복압으로 했지만 기립근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왼쪽을. 뭐 요방형근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안 좋은 패턴으로도 어쨌든 고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과부하가 오면서 계속 이쪽만 고정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쪽이 계속 활성화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좌측의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제 과부하가 돼서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오른쪽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 게 이런 경우는 안정성 부족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심과 멀어진 그 체간 쪽이기 때문에 그만큼 회전 틀어짐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틀어짐은 결국 관절이나 연부 조직의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능은 떨어지고 관절이나 연부 조직의 스트레스는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이 아파도 근육 만져보면 긴장된 데가 없어요. 긴장된 데가 없지만 불안정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니까 이런 오른쪽이 만약에 아프다면 좀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좀 치료를 진행을 해야겠죠. 뭐 왼쪽이 이런 사람인데 왼쪽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좀 풀어줘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뭐 어떤 치료를 하든 체중심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니까 체중심을 회복시켜주는 쪽으로 치료를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허리를 신전하는 지금 상황인데 복압이 없는 사람은 여기가 쏙 들어가요. 이 뒤 옆구리 IP가. 그러면서 기립근만 엄청 과하게 써집니다. 그러면서 허리가 엄청 꺾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척추의 안정화를 기립근으로 만드는 패턴을 쓰냐, 아니면 복압을 이용해서 체간을 안정화하는 패턴, 그 전략을 사용하냐, 그 체간 안정화 퀄리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테스트를 봤을 땐. 그래서 똑같은 좌측으로 쏠린 체중심이라고 할지라도 왼쪽이 아프다고 올 수도 있고 오른쪽이 아프다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픈 원인은 당연히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좌측은 너무 과부하, 축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축이랑 멀어졌기 때문에 회전 틀어짐, 불안정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접근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항상 5대5로 체중을 이렇게 싣고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자세를 오래 하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골반 틀어짐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상범위라는 건 있는 거예요. 그 범주를 넘어서서 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도 뭐 살 조금 찐다고 뭐 건강에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막 고도비만, 초고도비만까지 가면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일어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상 범위라는 게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그 범위. 완전 5대5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틀어지면 이제 허리나 골반이나 고관절이나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까지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심 불균형은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 수준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조절해 주는 것이 우리 치료사들의 역할입니다. 이분 르세라핌인가요? 이분의 이 아이돌 안무도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무가 여기서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을 축으로 하고 이렇게 전방회전 돌린 거잖아요, 골반을. 근데 왜 이렇게 짰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왜 하필 오른쪽 골반을 전방회전 시키는 안무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왼쪽 골반 전방회전 하는 안무로 안 만들고. 요런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색으로. 어, 좌측을 전방회전하는 동작으로도 만들 수 있었는데 이 안무를 왜 하필 오른쪽 골반을 전방회전 동작 오른쪽 골반으로 전방회전하는 동작으로 안무를 짰을까? 이게 더 자연스러운 쪽, 더 익숙한 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익숙한 거예요. 오른쪽 골반을 전방회전 돌리는 이런 움직임이 왼쪽 골반을 전방회전 돌리는 움직임보다 이 방향이 더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더 축인 거죠. 그래서 훌라후프도 이렇게는 잘 돌리는데 반대로 돌리라고 그러면 못 돌려요. 그러니까 그 축이 익숙한 쪽이 있고 반대쪽으로 하려니까 거기는 축으로 써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한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누구나 그 우세한 축이 있지만 그게 너무 그 정상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이게 좌우가 달라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좀 그 갭을 줄여주자. 어, 네, 그런 말입니다. 제가 한발서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발서기 테스트는 진짜 이 사람의 체중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파악하기 너무 쉽다. 그냥 한발서기 해보라고 하면 바로 아는 거니까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오른쪽 다리를 바닥에 지지했을 때 몸의 전체적인 중심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똑같이 그냥 바로 올려버렸는데 오른쪽 지지할 때는 이렇게 쏠렸죠. 이렇게 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른쪽 하지가 더 불안정하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발서기는 두 다리로 서 있을 때 두 다리로 서 있긴 한데 더 체중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명확하게 나오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도 두 개잖아요. 근데 한쪽씩 감아보면서 눈을 보면 내가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시야가 좌측 눈, 우측 눈 중에 어느 한쪽의 눈과 가깝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체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다리를 이용해 서 있는 것 같지만 더 할애하는 쪽, 더 체중심이 쏠려 있는 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체중이 주로 실린 쪽은 이렇게 한발서기를 해도 체중심의 이동이 당연히 없죠. 애초에 이 두 발 서 있을 때도 왼쪽으로 싣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을 떼도 별로 움직일 게 없는 거예요. 익숙하죠? 왼쪽으로 체중 원래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심이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유가 하지가 불안정하다라는 표현도 물론 맞는 표현인데 좀 더 체중심을 이제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 우측 다리로 한발서기를 해도 체중심은 좌측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체중심을 우측 발 안에
이 COG를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몸 전체가 옆으로 기울어지는 전략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발 서기를 해도 체중심이 왼쪽으로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왼쪽으로 간 체중심을 오른쪽 발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버린 겁니다. 보상작용을 한 거죠. 한 발 서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오른쪽 다리로 체중을 싣는 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발로 설 때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 발 뗄 때도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왼쪽 다리를 떼니까 뭔가 변화가 막 엄청 심해졌죠. 이 두 발 서기 모습이랑 다르게 완전 변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로 왼쪽으로 체중을 싣고 있었구나. 우리가 눈을 볼 때도 우성눈이 어디, 왼쪽 눈이 우성눈인지 오른쪽 눈이 우성눈인지. 그래서 손가락으로 동그란 원을 만들고 그 안에 어떤 물체를 넣었을 때, 두 눈으로 보고 있을 때, 그 원 안에 뭔가를 넣었을 때요. 근데 한쪽씩 윙크를 해보면 한쪽은 두 눈을 뜨든 한쪽 눈을 감든 비슷한데 반대쪽 눈을 감았을 때는 원 안에서 그 물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변화가 생긴 거는 그만큼 그쪽 눈을 우성으로 안 썼다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발서기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그러니까 좌측으로 체중심이 쏠려 있는 사람, 좌측으로 체중 싣는 게 익숙한 사람은 산 타고 내려올 때 있잖아요. 그때도 우측 다리가 먼저 가기보다는 체중 싣는 게 익숙한 좌측 발이 먼저 나가게 돼 있어요. 산을 내려갈 때도, 산에서 내려갈 때도. 내려갈 때 어느 쪽 발을 더 먼저 싣고 다음 발이 가냐 이거예요. 당연히 체중 실리기 익숙한 쪽을 더 먼저 나가게 되겠죠. 아니네요. 반대네요. 반대. 잘못 썼네요. 이거는. 오른쪽이 더 잘 가겠죠. 오른쪽이. 왜냐면 이제 한 발을 뛸 때 지지하고 있는 쪽이 이제 익숙한 쪽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체중이 쏠려 있는 사람은 산 타고 내려갈 때 오른쪽이 주로 먼저 나가겠네요. 네네. 그건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른쪽에 먼저 나가잖아요. 자꾸 이제 왼쪽 체중 싣는 게 익숙하니까. 그럼 이제 오른쪽이 어쨌든 내려갈 때 체중이 한 번 확 쏠리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쪽으로 체중심 쏠리는 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체중을 애초에 이쪽으로 실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엉덩이로 딱 그 부하가 감당이 돼야 되는데 무릎이나 발목 이런 데로 이제 데미지가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데미지가 쌓일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다리, 뭐 무릎이든 발목이든 체중심이 쏠린 쪽이 아플 수도 있고 체중심이 덜 실린 쪽이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체중심을 실는 익숙한 쪽은 과부하가 와서 아파질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쪽은 컨트롤 잘 못하니까 애초에 많이 안 해봤던 다리니까 컨트롤 잘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위, 익숙한 쪽에서 문제가 나오든 익숙하지 않은 쪽에서 문제가 나오든 체중심의 회복으로 마지막에는 초점을 좀 맞춰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제 이 극상근은 이제 상완골 외전, 또 약간의 외회전, 하강을 시킨다. 극상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흉근, 광배근은 이 상완 견관절, GH 조인트의 기능 부전에 기여를 한다. 이 두 근육이. 그래서 만약 견갑하근 같은 애들이
적절하게 대항 균형을 하지 않으면 대흉근은 상완골두에 과도한 전방활주를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견갑하근이 안 써지는 상태에서 대흉근이 과하게 써지면 전방활주가 일어난다는 거죠. 탈중심화가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광배근이나 대흉근은 두 근육은 견갑대를 하강시키는 근육들이다. 그래서 이 두 근육, 대흉근이나 광배근이 짧아지거나 아니면 좀 우세한 패턴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견관절 굴곡을 할 때 동반돼야 될 이 견갑대 상승을 방해하는 근원이 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극상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극상근에서 이제 외전, 약간 외회전, 또 하강시킨다고 상완 골두를 하강시킨다고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그 뼈 그림에 극상근만 딱 붙여놓고 뼈대에다 극상근만 딱 그려놓고 그 액션을 본 거예요. 액션을 놓고 봤을 때 얘기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몸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로테이터 커프라고 봐야 돼요. 로테이터 커프는 그냥 어깨 관절의 중심화를 유지시켜주는 역할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갑하근도 그냥 봤을 땐 내외전 근육이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몸을 사용을 할 때 실제적으로 어깨를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근육들과 함께 동원될 때는 견갑하근은 어깨 관절의 중심화를 유지시켜주는, 그러니까 대형근이나 다른 글로벌 머슬들이 강력한 힘이 제공을 할 때 상하골이 전방으로 활주되지 않도록 앞에서 제어해주는, 그러니까 그 이제 어깨를 움직이는 그 움직임 안에서 그 골두가 중심화를 잘 될 수 있게, 중심화가 잘 유지될 수 있게 그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목표하는 게 기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통증이 또 없어지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근육들 간의 협응이 좋아져야지 기능이 좋아지고 통증이 없어지는데, 근육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면은 또 그리고 그러한 개념으로 치료를 하면은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 기능이 개선되거나 또 통증이 사라지거나의 그 우리가 목표하는 바와 그 갭 차이가 너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육을 그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면 안 되고 계속 협응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몸이 실제로 협응으로 사용이 되니까. 한 근육 한 근육 따로따로 사용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라볼 때도 로테이터 커프, 극상근은 상완골 외전, 약간 외전 하강시키는 근육, 이게 아니라 로테이터 커프는 어깨 관절을 중심화 시켜주는 근육이다. 중심화를 유지시켜주는 근육이다. 그렇게 이제 개념을 좀 정립하고 치료를 하고 평가하고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른쪽 글에 보면은 로테이터 커프가 아니면 견갑골 안정화 근육, 승모근과 정거근의 활성화 없이, 그러니까 다른 근육의 협응 없이 대흉근과 광배근이 과사용될 경우 기능 부전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견갑하근의 그 상완골두의 중심화 유지 기능을 하지 않은 상태로 대흉근이 그러니까 로테이터 커프가 아닌 대흉근으로 어깨 관절을 컨트롤하면 당연히 전방활주라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로테이터 커프가 컨트롤을 안 하고 대흉근이 컨트롤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이거죠. 로테이터 커프가 비활성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약화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회전근개 약화라기보다는 회전근개는 약간 비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활성화가 오래되면 이제 약화까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깨 관절이 탈중심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완골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소켓에 볼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 볼이 소켓에서 좀 어긋나 있으면 로테이터 커프는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액틴 마이오신 교차 결합이 효율적이지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움직임 안에서 회전근개가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틀어진 상태에서는 회전근개가 사용하기가 어렵죠. 제 위치에 있을 때 회전근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데, 이미 골두가 빠져 있으면 회전근개가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깨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어깨 관절의 컨트롤을 회전근개가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흉근이 하든 뭐 광배근이 하든 뭐 바이세스가 하든 그러면서 이제 더 탈중심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 컨트롤이 정교하지가 못하니까, 그런 글로벌 머슬들은. 그래서 상완골을 제 위치로 중심화로 교정을 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 로테이터 커프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능을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회전근개 약화다. 그러면 밴드로 그 세라밴드로 이제 회전근개 약화됐으니까 회전근개 운동하자. 뭐 외회전근 막 이렇게 어디다 매달아 놓고 세라밴드로 외회전 운동, 내외전 운동, 뭐 외전 운동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상완골을 제 위치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런 OKC 운동을 하면 너무 좋죠. 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회전근개가 약화해요. 그러니까 회전근개 운동을 그렇게 한다?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각각의 그 근육을 개개인으로 봐서 그래요. 이게 협응을 만들어 주는 걸 목표로 가야 되는데 그냥 약화됐으니까 강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상부 승모근이 늘어났으니까 그냥 상부 승모근 운동. 왜 상부 승모근이 늘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한 거를 보고 해결을 해주고, 결국은 그 상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정극근 막 이런 이제 그 견갑골 안정화 근육들이 어떻게 하면 협응으로 잘 이어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제 최종 목적지로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늘어났으니까 단축 운동, 약화됐으니까 강화 운동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왜 회전근개가 안 써지지? 어깨를 움직일 때 왜 회전근개를 못 쓰지? 중심에서 벗어나니까 이게 회전근개가 쓸 수 있는 그 환경이 좀 안 되는구나. 쓰고 싶어도 쓰기가 어렵겠구나. 탈중심화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좀 제 위치로 만든 상태에서 회전근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어깨를 움직일 때 회전근개를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겠구나. 결국은 그 여러 근육들과 어깨 주변 근육들과의 그 협응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대흉근과 광배근이 과하게 긴장되고 단축되면 견갑골을 하강시키는 효과를 불러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책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견갑골 안정화 근육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대흉근이나 광배근이 견갑골을 컨트롤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비활성화됐냐? 견갑골 안정화 근육들이. 안정화 근육들은 승모근이나 정거근이겠죠. 왜 걔네들이 사용이 안 되고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냐? 당연히 견갑골 위치가 제 위치에서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상부, 중부, 하부 승모근, 정거근이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환경인 거죠.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승모근은 평소 움직임에 사용되기 점점 어려워지고, 견갑골이 또 과도하게 프로트랙션 되면 중부, 하부 승모근 당연히 사용되기 어려운 비활성화 상태가 되기 마련이고, 정거근 또한 견갑골이 제 위치의 상태에서 이상적인 장력을 얻어내는데 전인되면 너무 짧아져서, 그리고 또 제 위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거근도. 그래서 원래 움직임 안에서 활성화돼야 되는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체형을 교정을 해줘야 된다. 견갑골의 얼라이먼트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주변 근육들 간의 코디네이션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근육들의 협응을 이끌어낼 거냐, 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이제 CKC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CKC 운동은 CKC, 그러니까 다친 운동, 다친 사슬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근육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애초에 CKC는. 그 상태에서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 기능적인 면에서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승모근이 너무 과하게 사용돼요. 상부 승모근이 너무 과하게 사용되는 패턴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근육들 간의 협응이 지금 깨져 있는 상태인 거죠. 다 적절하게 사용돼서 어느 한쪽으로 쏠려지 않아야 되는데 상부 승모근이 너무 쏠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CKC 운동을 했을 때 CKC 운동에서 상부 승모근 긴장도를 떨어뜨려 준다면 CKC 운동을 하는 중에 상부 승모근 긴장도를 떨어뜨려 준다면 협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KC 운동으로 근육들의 협응을 이끌어내는 게 기능적인 면에서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물론 나무로만 보면 이제 견갑골만 본 거죠. 지금 보는 관점은. 그리고 어깨 관절 주변 근육들만 본 거고. 근데 이제 체중심으로 인한 문제,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체간의 회전 틀어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체간과 견갑골의 축이 어긋나서 발생하는 문제 같은 그런 경우 이제 체간의 불균형, 체중심의 불균형까지 개선을 해줘야지 이제 더욱 확실한 케어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이제 치료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재발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깨관절 중심화 그리고 견갑골의 제 위치 그리고 그 주변 근육들의 협응을 이끌어내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협응이 왜 무너졌는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체중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깨관절 중심화 당연히 해줘야 되고 견갑골의 근육들의 그 안정화 근육들의 협응 당연히 이끌어야 되는 거 맞고 그게 이제 다시 협응이 무너지지 않게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근본적인 그 체중심 불균형까지 해결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상입니다. 네, 강의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PDF는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1편이나 10편은 무료로 보내드리고 또 구매를 원하시면 또 입금해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들으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또 좋아요, 네,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